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지금 정말 많이 올랐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요새 목표 주가 보니까 13만 원으로 뭐 또 상향 조정하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많이 오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뷰. 제가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에 가면 예전이에요. 한 1년 반, 2년 전에 삼성전자가 HBM 성공하고 뭐 엔비디아 되고 이제 막 이런 시대가 오면 지금 트럼프가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과거에는 석유 전쟁이었어요.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이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반도체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세상이 오고 그때 삼성전자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가 15만 원 갈 것이고 그때 되면 SK하이닉스도 30만 원을 트라이 하려고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것을 아주 예전에 방송에서 했었거든요. 웬걸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것이 오면서 삼성 하이닉스가 먼저 지금 50만 원을 넘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 진짜 시총 그렇죠. 1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것까지는 저는 이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그렇죠. 상승세가 무섭다. 그렇죠, 그렇죠. 뭐 시총 1위는 아니고 근데 목표 주가는 아직은 뭐 한계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제가 세워놨던 주가가 15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여기서 5만 원에 사서 7만 원에 판다 그럴 거면 삼성전자 사지도 마세요. 아예 끝까지 갈 때 저라면 목표 주가 15만 원 잡고 갈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상법 개정을 통해서 밸류에 대해서도 PBR, PER 밸류를 새롭게 줘야 된다. 이런 시장 분위기와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수주가 진짜 엔비디아 수도 받고 메모리 가격 올라가고 해버리면 이 양쪽이 QP가 다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목표 주가 15만 원까지 갈 겁니다. 썸네일 이렇게 따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해요, PD. 그거 살려주세요. 근데 이제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더 이제 그렇게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매력이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산다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산다 이거는 단기적인 좀 상승폭이 커서 조금 뭐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15만 원 갈 거다라고 산다 이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전자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삼성전자 지금 벌써 9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거의 이제 1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정고점은 돌파할 것 같아. 며칠 내로. 그렇죠. 네, 그거는 돌파하는 사이클이라고 진짜 다시는 보고. 그 가격을 못 볼 거라고 그 낙담했던 분들, 물리셨던 분들, 그 밑에서 손절했던 분들 지금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뭐 밑에서 물리셨던 분들? 위에서. 코로나 이후 9만 6천 원 이때에서 9만 원대에서. 그렇죠. 물을 잘 사셔서 계속 사 모아 가셨다면 지금 재밌으실 텐데 아마 그런 분들이라면 일부 이제 이익 실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굳이 뭐 11만 원 간다라는 것을 목표로 여기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시선을 넓히는 것이 단기적으로 조금 쉬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좀 트라이하는 것이 좀 더 저도 저를 방어하고 또 시장을 대응하기에도 그게 또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금 여기는 디램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럼요. 제가 이제 노골적으로 디램을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죠. 이 슈퍼사이클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의견들도 요즘 많이 나오던데 정말 강하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 과거와 다르다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스마트폰 사이클이었다면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 사이클.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기업들이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 센터 나오는 것이 다 오픈 AI가 투자한다라는 것과 미국 데이터 센터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중동 사우디 가가지고 거기다 데이터 센터 이제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른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를 늘려야 되고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 투자해야 된다 이런 정책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미국만이 끝이 아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증설을 할 수 없는 선에서 롱런 사이클은 맞다라는 점. 그렇게 됐었을 때 일단은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테일러 공장을 빨리 좀 이렇게 좀
현실화 생산해낼 수 있는 가속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야 될 것이고,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이제 뉴스를 본다면 미중이 좀 어떻게 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이 그 하나오션 자회사 딴지 걸었을 때 실제로 하나오션도 빠졌지만 하나오션 빠질 일이 아니거든요. 중국이 한국 조선을 뭘 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규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 한국 반도체가 두 개가 확 빠져났거든요. 그리고 중국 향 그 매출이 있는 기업들도 많이 빠졌어요. 그럼요. 그게 제대로 빠졌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중국이 강하게 나오면 미국이 중국의 공격 무기는 이제 뭐 히토류고 미국의 무기는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반도체로 외딴 섬으로 고립시켜버리는 것이 미국의 이제 무기가 돼버릴 수 있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반도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쪽에서 확 차익 매물이 나왔었다는 현상에 대해선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 미중이 싸울 때 조선이 빠지는 거 아니다. 조선 빠지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한국 때릴 거 없어요. 조선 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악영에 미쳤을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 반도체였다라는 것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3분기 실적 삼성전자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 정도 나올 만하면은 SK하이닉스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막 기대들이 더 커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실적? 지금 시장에서 어떤 예상들을 하고 뭐 있죠? 10.8조 얘기하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 너도 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지는데 10조든 11조든 12조든 그거보다는 이미 좀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밸류는 어떤 기대감은 반영이 된 상태에서 지금 오늘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전까지는 하이닉스가 훨씬 탄력이 좋았는데 왜 그랬냐면 전날 엔비디아가 하락했었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는 하락했고 AMD는 올랐거든요. 즉 시장의 분위기가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서 기회가 다른 반도체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독주 체제 안에서 수혜해 볼 부분이 있고 여기서 당연히 그 수직 계열화돼 있으니까 엔비디아, TSMC,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이 수직 계열화 이쪽도 매력이 있고 또 하나 시장이 넓어지는 쪽에서의 낸드 쪽에서도 SK하이닉스가 또 잘하고 있어서 양쪽 날개를 다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주가가 여기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원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50만 원까지 치고 왔던 것은 엔비디아양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평가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은 조금 퇴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탄력이 좋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숫자 자체의 의미보다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할 때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조금 좀 쉬어가고 있구나. 그럼 엔비디아가 어느 즈음에서 어떤 이슈로 다시 탄력을 받고 가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SK하이닉스를 대응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 자체보다는. 자, 그렇다면 이 3분기 좋았는데 4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다들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내년까지는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가장 많은 것 그렇죠. 같긴 하던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안 되고 지금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올해 뭐 석 달치 재고 아주 타이트하게 나왔던 거는 미국에서 뭐 어떤 곳은 재고가 3주치 재고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재고가 없는 것만큼 호재가 없죠. 그런 관점에서 또 4분기는 IT 제품들 전통적 성수기지 않습니까? 또 물량 확 한번 빼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맞나요? 블랙 프라이데이 맞죠? 그 물건 싸게 사는 날 맞죠? 네. 맞아요. 블랙자 들어가니까 막 주가 빠진 거 막 이런 생각 나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지. 블랙 프라이데이 맞죠? 대형 박앤세일 하는 날. 네. 어쨌든 뭐 그런 걸 통해서 물량을 떨어내는 것이 IT 성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다면 이거 재고랑 봤었을 때 이거 물량 재고 소진으로 채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적어도 메모리 가격이 잘 안 빠질 거라는 것이 언제까지 간다 이거보다는 지금은 타이트하다. 앞으로 이 사이클은 인정해 주겠다. 다만 주가가 조금 있으니 여기서부터는 조금 내 타이밍을 지켜보자. 그렇게 시야를 좀 넓혀보니까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뭐 여전히 노려볼 것들이 많네. 좀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도 소부장 쪽에서 뭔가 기회를 찾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소부장도 뭐 워낙 이 반도체 소부장은 워낙 다양해가지고 너무 많죠. 예, 특별히 네. 좀 가장 좀 그 좋게 보시는 분야가 있다면 최근까지는 FPC 예, 예. 예, 이쪽이 가장 좀 그렇죠. 좋았죠. 네, 서캠이라 가지고 기판 쪽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심택 뭐 여전히 뭐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실제로 전공정도 좋았어요. 레거시 반도체 장비 테스 원익 아이패스 이런 것도 좋았고 뭐 그다음에 그 PSK도 좋았고 뭐 솔브레인 홀딩스도 그렇고 뭐 워낙 이쪽 레거시 반도체 쪽이 워낙 좋았다라는 점. 근데 이제 못 간 쪽도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유리기판 뭐 SKC라든가 필옵틱스 이런 종목들도 뭐 여전히 앞으로 가야 될 거지만 이제 아주 시작의 초입 단계거든요. 그럼 저거 많이 올랐으니 다음번에 이쪽으로도 좀 수급이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분위기 전략을 짠다면 제가 사실 최근에 로봇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로봇을 강조했던 논리가 그거였거든요. 반도체 좋으면 디바이스로 와야 된다. 그럼 디바이스로 오면 디바이스 대장이 로봇이다. 이제는 로봇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전에 로봇은 스마트 팩토리만 갔었거든요. 이번에는 사이클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로봇이 진짜 최근에 엄청 좋지 않았습니까? 약간 좀 사견으로 가서 그 다음 이야기 한다면 이제 다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관점에서 좀 안 오른 반도체 보자라고 한다면 이런 뭐 유리 기판 쪽,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쪽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랑 이 AMD를 차이를 보면 여기는 GPU 시스템이고 여기는 ASIC 반도체잖아요. 주문용 반도체. 네. 그러면은 주문용 반도체라는 것이 나중에 결국 디자인 하우스 쪽 이제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파운드리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뭐 앞으로 삼성이 파운드리 어쨌든 또 테슬라 수주 받았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제 또 이제 좀 광폭 행보를 해나갈 수 있는 안전판은 테슬라 수주를 통해서 좀 마련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대한 기대감이 함께 커져갈 수 있다면 디자인하우스 쪽은 안 오른 섹터 중에서 유리기판 디자인하우스 쪽은 진짜로 좀 앞으로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이런 소부장들 좀 포함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이제 뭐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죠? 네.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장이 오늘 정말 이런 불장을 제가 태어나서 몇 번 보지 않았던 이런 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을 감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네, 종목군들이 워낙 많고 안 오른 종목 중에서 아이디어를 찾자라는 시장으로 표를 보면 이제 진짜로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경제 매크로와 관련돼서는 시장이 어떤 확실한 신뢰도가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 방향성도 뚜렷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된 것에서 좀 눈여겨보는 것은 어떨까? 얼마 전에 러시아에게 전쟁 안 끝내면 우크라이나에다 토마호크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가만 안 두겠어. 전쟁 종전하겠다라는 의지 행보도 있고 에이펙 정상회담 시진핑을 만나냐 말 것이냐 여기서 싸움을 할지도 몰라요. 진짜로 예전에 북한처럼 만났다 그냥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어쨌든 정치적 행보에 좀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지금 오른다 떨어진다는 아니지만 재건이라든가 또는 뭐 만나면서 북한 이야기도 한번 뭐 립서비스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재건 그다음에 아예 건설 기계 그다음에 뭐 남북 경협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테마가 굉장히 지금 빨리 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는 트럼프의 정치적 행보에도 좀 시야를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은 5천 공약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네네. 좀 5천까지 올려 보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4천까지는 뭐 무난하게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무도 근데 모르죠. 네. 지금의 이런 강세 흐름이 네. 계속 이어진다면 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5,000포인트, 4,000포인트 장이 이렇게 신고가형으로 넘어갈 때 저는 그런 것엔 조금도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의 방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의 의지와 속도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타이틀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옥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또 어떤 면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아파트가 그러게. 너무 비싸요. 못 사요. 예. 요즘 뭐 서울 뭐 보니까 뭐 25억, 30억은 그냥 훅훅 얘기하던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는 자산의 쏠림이 안 그래도 자연스럽게 올 수도 있고 또 정부에도 그쪽으로 방향성을 맞추고 있는 것이 조금 이렇게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